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지아티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수술 후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심장 수술은 심장을 약물로 뛰지 않게 한 다음에 심장을 절개하여 수술을 합니다. 자기 주먹만한 심장 크기를 생각해보면 그 심장을 수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수술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깨어나는 순간까지 이 시간은 오로지 의사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삶에서 그 순간 수술 시간 약 5시간은 심장이 멈춰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제 생명이 없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오로지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두 손에 맡기게 됩니다. 이때는 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삶이 오로지 의사 선생님에게 맡겨지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오로지 그 분의 시간이며 더 뛰어넘어 저는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이 정해주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모든 것이 잘 끝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아무 의식이 없었는데 수술하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누구씨 제가 누군지 알겠나요? 눈을 떠보니 환한 수술대 조명 아래 수술을 해주신 심장외과 교수님께서 수술복을 입으시고 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천정에 있던 시계가 1시 30분쯤인 게 시야에 들어왔고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에 아직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러분이 둘러싸서 모두들 저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를 수술해주신 누구누구 교수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도의 한숨 같은 게 저의 귀에 들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마취와 각종 약으로 인한 저의 착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만 하고 바로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말은 수술 전 동의서 작성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수술 끝나고 누구냐 물어보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에서 깨자마자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이미 약속한 플레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성공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의식은 없었습니다. 다시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말로만 듣던 중환자실로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환자실의 큰 천정시계가 제 침대 바로 앞에서 보였습니다. 3시 30분쯤 그 찰나 같다고 느낀 시간이 이미 2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병원의 자동 침대가 저를 일으켜 세우니 제 주위에 무엇보다 사랑하는 저의 와이프, 중환자실 간호사분들, 수술해준 교수님은 흰색 가운으로 갈아입고 계셨고 모두 저를 둘러싸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와이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은 기운도 없고 의식이 금방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벌써 결혼생활 15년, 사랑하는 연인에서 가족, 이제는 전우 같은 저의 와이프에게 무슨 말이 이 순간 필요할까요? 와이프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는데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돌이켜보니 아주 크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모두를 감동시켜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저를 수술해주신 교수님에게 시선이 옮겨졌고 저를 수술해주신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의 두 손은 사실 저만 살린 게 아니라 저를 믿고 따르는 와이프, 사랑하는 저의 아이들, 저의 부모님, 저의 장인 장모님까지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여러 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두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때 교수님께서 더 힘있게 손을 꽉 맞잡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순간 또 의식을 잃고 교수님 쪽으로 몸이 넘어간 것 같고 교수님께서 환자를 편하게 눕히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귀로만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실제인지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끊어질 때 귀로 듣는 청력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하던데 이번에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시 저를 부르고 와이프와 수술해준 교수님, 간호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광경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야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팔에 수액이 달려있고 가슴에 직접 꽂은 수액도 있습니다. 배에 피를 빼는 호스가 2개나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호스 굵기가 손가락 굵기만한 호스가 아니라 파이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목에도 주사 바늘이 꽂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사타구니 바깥쪽에 호스가 하나 달려있는 듯 합니다. 코에도 산소 마시는 호스가 달려있고 오줌줄은 기본일 거라고 예상했던 대로네요. 눈 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호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기도 삭간된 것을 제거해 주십니다.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숨을 쉬기 위해 헥헥거렸습니다. 기도 삭간된 기구를 빼는데 아무리 봐도 최소 30cm는 돼 보이는군요.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간 동안 저의 기도를 확보하며 호흡을 지켜준 고마운 도구입니다. 빼는 순간 처음 호흡하는 순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세요? 힘드세요? 저도 힘있게 말했습니다. 네라고. 그 순간 너무 힘들고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포기할까봐 오히려 저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시에 따라 호흡도 하고 검사도 받았습니다. 기도 삭간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호흡을 하니 수술해 주신 교수님께서 기도 삭간을 제거해 준 간호사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이 정도이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을 절개한다고 했는데 이미 저의 모습에 제가 너무 놀래서인지 아마도 가슴 한가운데 수술 흉터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가슴 쪽으로는 시선을 옮길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살짝 베어도 엄청 아픈데 가슴을 열어 심장 수술을 했으니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진통제 때문에 가슴 수술 부위의 통증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가슴에 바로 꽂혀져 있던 수액보다 작은 유리병의 약이 초강력 진통제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마취와 계속 투입된 약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이제는 잠들지 말라고 하시고 양팔에 연결된 수액의 주사로 항생제를 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어 잠이 들었다 깨길 바폭하고 중간중간 피검사도 받고 이렇게 첫날 중환자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심장 수술이 큰 수술이지만 심장 주변의 아픈 통증은 진통제 때문에 견딜만 했고 심장 주변의 피부에 부착된 소형 기계가 심장 박동을 보조해준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심장에 부담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녁, 밤이 지나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의식이 확 깨어집니다.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 몸을 정확히 나누어 한쪽은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고 다른 한쪽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몸 상태인데 긴급한 것 같아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들을 큰 소리로 찾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외치며 눈을 떠보니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저의 바로 옆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작은 기계의 화면을 같이 보시며 저를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더군요. 간호사 선생님도 저의 혈압이 갑자기 58까지 떨어지는 걸 지금 발견했다면서 한 분은 수액 밸브를 잠그며 중단하시고 한 분은 어디론가 긴급히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몸 상태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그 찰나에는 본능적으로 긴급한 순간인 것 같다는 생각에 갑자기 큰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꼬박 2명의 간호사분이 저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생각에 절로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 반, 메인 조명은 모두 꺼져 있는 중환자실 어두운 병실에서 이렇게 저의 몸 내부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와 사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일 참 알 수 없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주말에 자전거를 100km나 타던 제가 이렇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하지만 이런 감상도 잠시 이내 곧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의식을 잃은 것인지 처음 며칠은 이렇게 계속 잠자고 깨고 이런 생활만 했습니다. 아침 6시 반쯤 교대에 오신 간호사 선생님께서 지난 새벽 있었던 일을 들었다고 하시더니 다시 항생제라며 중단했던 항생제를 다시 수액에 넣어주셨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식사는 퇴원할 때까지 죽이 나오는 환자식으로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와중에도 식사는 모두 깔끔하게 반찬까지 모두 먹었습니다. 누워있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 회진 시간이 되었다며 이제 앉아보라고 하시네요. 창 쪽을 보니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하루가 지나가고 다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어제는 이 시간에 울면서 수술실로 가고 있었는데요. 어찌 될지 모르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사라더니 이런 걸 애기하나 봅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물걸레로 바닥 청소를 하시던 중년에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침 간호사분도 제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 계셨고요. 저는 연신 얼굴까지 닦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팔에 수액이 각각 꽂혀져 있으니 사실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던 그 여사님께서 저의 침대로 오시더니 어떤 수술을 했길래 일이 힘들어 보이냐 하셨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어제 심장 수술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사님께서는 그냥 듣기만 하시더니 이때부터 저의 반대쪽 얼굴이며
저의 침대 난간과 주변을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바닥 청소를 마저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간호사분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하나밖에 없던 우리 고모님 느낌이 났습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일요일 아침 늦잠을 자고 있으면 잠은 계속 잔다고 방에 누워있지만 일어나기 싫어서 계속 누워있을 때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방에 뭐를 가지고 나가실 때 조용히 오셔서 그냥 챙겨서 나가시지만 지금 누가 왔다 가는구나 이런 거 느낄 때처럼요. 그런 거 같은 느낌과 비슷합니다. 우리 고모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모님께서 말년에 치매로 고생하셨을 때 요양병원에 저의 아이들과 같이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저의 아이들을 알아보시고 같은 혈육이라고 좋아하셨던, 엄청나게 좋아하셔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한테 자랑하시던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런 고모님께서 시간을 건너오셔서 저를 보고 가신 것일까요? 회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수술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오늘 일반 병실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인생 처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드라마에서만 보던 심장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처음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